이 지지율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도 고민이 많지만 김기현 신임 대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고민이 내부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반면 민주당과의 격차는 지금 빨간선과 파란선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욱 소장님, 네. 이 지지율의 그런 어떤 답보 상태로 표현해야 될까요? 지지율 격차,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요? 지금 지도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원래는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국민적 기대감을 모아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자초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주변에 계시는 최고위원분들의 어떤 실언들,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눈살을 진짜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미흡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부와 당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이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실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의 존재감이 줄어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볼까요? 지금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이 있는데 정부 견제론이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출범이 1년이 다 되어가고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정부 견제론이 55.2%를 기록한 상황인데 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떤 시그널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좀 빨간불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 차에 총선이 치러지고 임기 중반에 치러지기 때문에 뭐 원튼 원치 않든 정권 심판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 저렇게 정권을 견제해야겠다라는 여론이 과반을 넘게 된다라면 상당히 내년 총선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제 우울한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좀 유의해서 볼 것은 총선은 아직 1년이나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결과는 내일 치러진다라면 집권 여당에게 굉장히 불리하겠지만 총선 전에 야당이 또 어떻게 되느냐, 야당이 혹시 단일 대우로 총선을 치르느냐 아니면 분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거 구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국회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야당이 잘못해도 지금 국정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야당 심판론이 혹시라도 총선 전에 제기가 된다라면 오히려 그것은 민주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보면 집권당에게 불리하지만 내년 총선까지는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민심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지율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후 중진 의원들과 처음으로 연석회의를 가졌는데요. 여기저기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보고 오시죠. 우리 지도부는 내년에 총선을 이겨야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한테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을 좀 보이고 있다. 보궐선거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이긴 하지만 이것이 주는 시그널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무슨 지지도 가지고 그러는데 지지도라는 게 업앤다운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감입니다. 해야 될 일을 즉각 적재적소에 적시적소에 하는 겁니다. 신상필벌을 분명히 한다. 이건 뭐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네, 읍참마속,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여러 가지 당부가 좀 나왔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중도층 그리고 혹은 보수층을 좀 결집할 수 있는 일정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은 세월호 추모식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요. 이제 더 이상 뺄셈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더셈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뺄셈 정치가 뭐냐? 예를 들어 이제 정가원 목사는 뭐 사이비고개 거구니까 안 돼. 그다음에 광화문의 태극기 세력도 거구니까 이게 안 돼. 배제. 또는 이제 탄핵 무효 주장하는 사람은 또 이게 탄핵강을 건너니까 안 돼.
또는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은 야 상식에 맞냐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배제하면 누구 가지고 이게 정치합니까? 저는 때문에 뭐 안 돼 이런 뺄셈보다는 뭐에도 불구하고 포용하는 이런 게 더셈 정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이 부정선거 자체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보수 우파라면 포용할 길은 없는가? 협력할 길은 없는가? 또는 이게 광화문에 행동하는 태극기 세력을 어떻게 포용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셈 정치를 해나가야지 자꾸 이게 비판하면서 우리끼리 뺄셈 정치하는 이거는 이게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총선을 1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